네, 안녕하세요. 네, 미셸입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노마드 부자 되기, 네, 6탄, 네, 6편, 네, 시작을 하고요. 이제 6, 7, 8, 9, 10, 네, 10개 남았습니다. 10개 남았고 한번, 10개만 좀 올려볼까라는 목표를 일단 잡았어요. 네,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일단 10개가 올라갈 거고요. 이 목표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셸님은 어떻게 그렇게 실행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일단은 데드라인을 빨리 잡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에 올려야 된다면 나는 10개까지만 올릴 거야. 일단은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실행이 빠른 거예요. 근데 끝이 없으면 사람은 고민을 하게 돼요. 네.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라는 것 자체로서 일단 시작을 못 하거든요. 자, 매일매일 올린다고 해놓고 매일매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왜 못 올리냐면 일단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전에 녹음을 너무 많이 했거나 제가 하루에 녹음하는 시간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경우는 이렇게 올리지 않고요. 또 이렇게 녹음하는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네,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밤에 할 일이 많으면 올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네요. 일단 끝이 있잖아요. 나는 10개까지만 올려야지라는 끝이 있어요. 저는 좀 끝을 만들어 놓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할 때 항상 끝이 있어야 돼요. 끝이 있지 않으면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녹음을 할 때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녹음을 하지 않고요. 일단은 카톡에다가 내가 무슨 내용으로 말할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키워드만 적어 놓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를 적어 놓은 거는 뭐냐면 나의 오늘 하루 일과 그리고 제주 입도의 삶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스템 변경 그리고 남편과 협업의 중요성. 이것에 대해서 나는 오늘 녹음을 해야지. 그러면 대충 내가 머릿속으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는 것과 적지 않은 거는 너무 달라요. 이렇게 제가 적어 놓고 일단 이렇게 보면서 하면 일단은 좀 체계가 잡히고요. 그리고 3첩으로 잘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지 않으면 말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다시 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좀 목록을 적어 놓는 편이거든요. 그 목록을 적어 놓으면 일단 일을 초스피드로 빨리 해요. 네,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한다면 저는 제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날그날 좀 해야 되는 양들은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그날 해야 되는 양에 날짜를 정해놓지 않으면 근데 날짜는 미뤄지긴 해요. 그날 무조건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하는 경우가 60%예요. 그래도 그 다음 날까지는 해요. 그래도 그 다다음 날까지는 하거든요. 내가 미뤄질 때 미뤄지더라도 일단 데드라인을 무조건 정해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을 빨리 끝내고요. 그리고 일단 도전이 쉬워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귤을 팔아야 돼. 네, 저희가 이제 귤 공동구매 도와주는 그런 농장이 있는데 제가 질문한 거는 그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팔아야 돼요? 이거 몇 박스 팔아야 돼요? 그리고 2,000박스래요. 2,000박스 곱하기 한 달 하면은 하루에 팔아야 되는 양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하루에 팔아야 되는 양이 하루에 몇 개를 팔아야 될까? 그럼 포스팅을 몇 개를 해야 될까?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야 될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나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양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노트에다가 내가 그날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온라인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야 돼요. 적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적어. 그리고 저는 하루에 하는 양을 많이 잡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이 잡으면 숨이 막혀요. 근데 숨이 막히고 딱 그날 정해진 일만 하지 그 외의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일을 한 20분이 4시간이면 초스피드로 하면 4시간이면 바로 끝나거든요. 그럼 4시간 이후는 제 시간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포스팅을 한다거나, 뭐 조금 제가 하는 뭐 소소한 뭐 다른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녹음을 한다거나, 이제 이러거든요. 원래 이제 자려고 들어갔어요. 오늘은 좀 일찍 자야지라고 하고 이제 들어갔고, 그 전에 보통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계속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재우지 못했고, 그리고 오늘은 저희 남편이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항상 제가 이 시간에 뭐 작업하거나 그러면 저는 남편에게 시간을 주는 편이에요. 기회를 주는 편이에요.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굳이 잘 때 엄마가 같이 있을 필요는 없고요. 같이 있지 않는다고 해서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아빠한테 기회를 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반드시 엄마가 옆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는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을 저는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 거고, 네, 저는 그런 시간을 너무 많이 줘요. 너무 많이 주고,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저희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자려고 들어갔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일단 잠이 오지 않아서, 그럼 잠이 오지 않으면 뭐, 텔레비 보기도, 요즘 TV도 재미있는 거 하지도 않더라고요. 또 제가 보는 프로가 있는데, 또 오늘 하는 날은 또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럼 뭐 할까? 네, 녹음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하게 됐고요. 저는 제주도에 입도한 지는 한 3년이 됐어요. 3년이 됐고, 입도해서 그 전에 살던 곳, 저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그 전에 서울에 살던 곳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제주도에 살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게, 되게 단조로워요. 되게 단조롭고 되게 심플해요. 일단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제주에. 저희는 오로지 가족 있고, 물론 여기서 이제 만난 분들도 계시죠. 근데 만난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만나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네, 제주도에 이렇게 입도해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제가 또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하면서 만난 분인데, 글쎄,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매일매일 또 만나거나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만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터전이 서울에 있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인맥들이 이제 거기에 사실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또 저희는 또 영업장과 불과 10분 거리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온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 가면, 유치원 가면, 그런 유치원의 또 학부모들, 그러니까는 너무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람과에 얽혀 있는 게 좀 힘들다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이게 모임에 가면 또 요즘 모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에 가면 모임이랑 또 아는 사람들. 그럼 그런 분들이 또 어디 또 같이 가자 그래. 그러면 또 거기도 가야 될 것 같아. 무슨 강의도 가야 될 것 같아. 또 누구를 또 같이 만나자 그래. 그럼 안 만나기는 뭐 해? 또 근데 만나고 돌아오면 오늘 내가 왜 거기 갔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왜 거기 갔지는 그 모임이 쓸데없는 모임이 아니라 이제 되게 바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될까? 육지에서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주말인데도 끝나면, 나는 왜 이렇게 바빠야 될까? 그러니까 바쁠 수 있죠. 지금도 솔직히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바쁠 수는 있지만, 이유 있는 바쁨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바쁜 이유가. 그런데 서울에 있을 때는 바쁜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쁜 거?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그냥 바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바쁘고 밤에 이제 잘 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바빠야 될까? 내가 뭐 때문에? 근데 내가 바쁜 이유는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거든요. 그 강의 좀 안 들으면 어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바쁘게 만들어요. 주변에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제가 이상한 거죠. 야, 너는 왜 안 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다 100m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래 달리기를 해서 천천히 걷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천천히 걸어도 돼가 아니라 너 왜 천천히 걸어? 너 왜 천천히 와? 너 왜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 자꾸만 저를 재촉해요. 주변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빨리 뛰어야 되나 보다. 나도 바쁘게 움직여야 되나 보다. 이러면서 계속 바빠지는 거예요, 삶이. 그런데 바쁘게 움직여. 그럼 움직이면서 저도 생각을 해요. 내가 왜 바빠야 될까? 내가 바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왜 바빠야 되지? 그래서 저는 육지에 있을 때 내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 삶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게 됐고 저는 그래서 제주도에 입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뭘 했냐면 이제 아침에 10시에 이제 엄마랑 미팅을 했고요. 그분은 심천 그 여행을 하면서 이제 같이 만났던 분이신데 제주도 입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만나서 한 2시간 반 정도 수다를 떨었어요. 그 시간도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수다 떨면서도 물론 바쁘죠. 바쁘지만 이유 있는 수다였고요. 굉장히 너무 즐거운 수다였어요. 바쁘지만 이유 있는 바쁨이잖아요. 저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점심을 먹고 또 2시에 또 미팅을 갔어요. 그러니까 미팅이라고 하면 좀 웃긴데 그 서울에서 그 여행을 오신 그 또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동쪽에 있다가 이제 서쪽으로 오신다고 해서 네, 한번 봬요 이래가지고 또 거기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왜냐 귤농장에 가서 아이들 사진도 찍어주고 그리고 제가 그 부동산 온라인 그 홍보를 도와주는 좀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54세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 한번 같이 가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구경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또 이제 미팅 또 잡혀 있어서 미팅하고 그리고 그때 또 제주도 마케팅 그 두 분 마케팅 하시는 2분 오셔서 또 차 마시면서 또 얘기하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이제 아이들 피아노 학원을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 이제 2시간 갔다가 또 픽업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뭐 씻고 이제 그리고 한 9시 반에 누웠는데 아이들은 자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단조롭고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되게 그 삶이 그냥 되게 단순해요. 네, 단순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막 재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나를 바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하지 않아? 너는 왜 열심히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누구도 나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는 제가 글쎄 강남역에서 제가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주도는 또 온라인 이런 쪽이 치열하지 않아요. 네, 치열하지 않고 잘 안 하세요.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만 해도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외고 같은 데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웬만큼 공부를 잘하면 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 공부 잘하는데 지방 그 왜 시골 학교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거? 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육지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을 때는 다들 저만큼 했어요. 다들 저만큼 하고 왜 나는 부족할까? 왜 나는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리고 나보다 좀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뭐길래 나보다 되게 잘할까? 저 사람은 나랑 뭐가 틀린 걸까? 뭐가 다른 걸까?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것 같은데 제주도는 또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마케팅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초대를 해주세요. 이게 미팅도 하자고 하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아니 나는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계속적으로 부르시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좀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제주도는 좀 그런 삶이 아직까지는 제주 관광지긴 하지만 그리고 또 시골이거든요. 네, 되게 저는 시골에 살아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어 어쨌든 저는 지금 되게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쁜데 육지에서는 내가 왜 바쁜지 모르고 사는 삶. 근데 적어도 제주도에서는 내가 왜 바쁘고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알고 하는 거. 네, 저는 그리고 일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좀 바쁘긴 했죠. 바쁘긴 하는데 중간에 이제 30분을 잠깐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피아노 이제 데려다 주면서 그 차에서 20분 잠깐 일하고 또 녹음해드리고 또 이제 밥 먹으면서 밥 나오기 전에 이제 또 뭐 잠깐 뭐 2, 30분 또 이렇게 정리해서 또 일하고 근데 그런 짜투리 시간에 일을 하지 짜투리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육지에서는 일하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요. 그 짜투리 시간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절대 짜투리 시간에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하면서 여기서는 짜투리 시간에 일하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일도 1시, 2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이에요. 이게 실제로 중요한 시간 아니잖아요. 중요한 시간은 오전에, 오후에 내가 중요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그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2시간 그다음에 중간에 뭐 일할 때는 제가 뭐 3시간, 4시간 뭐 풀로 일하지만 오후에도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미팅할 때 일찍 가서 그 1시간 그리고 아이들 뭐 피아노 학원이나 미술 학원 간다 그러면 그 커피숍에 잠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저는 또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짜투리 시간.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에 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일하는 게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에 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게 더 좋더라고요. 네, 좋고 어쨌든 제주의 삶이 그렇다는 거 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그럼 일하는 시스템을 변경하라. 네, 잠깐 제가 네, 이게 청귤차인데요. 청귤차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나름 맛있네요. 네. 오늘은 일하는 시간에 그런 시스템을 변경하라는 주제로 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 일을 절반은 안 해요. 네, 저는 2011년부터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2010년, 11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저는 원래 강사들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요즘은 물론 온라인 강의도 많죠. 네, 많은데, 이제 저는 오프라인에서 자꾸 이제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제 변경을 계속 하려고 좀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그전에는 제가 10시간을 일했다면,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을 시간을 줄이고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또 결정적으로 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제가 그러니까 많은 그 수익 모델이 저는 그런 교육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근데 미셸님 뭐 해서 돈 버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교육 사업이었어요. 제 교육 사업을 26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저 뭐 다른 사업도 물론 하고 있지만, 저는 교육 사업이 저에게는 수익이 가장 큰 사업이었어요. 큰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버리고는 올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온라인만 가지고 왔어요. 네, 강사는 오프라인에서 강의하지 않으면 수익을 얻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저는 온라인 시스템을 어떻게 그거를 시스템을 바뀌었냐면 온라인 강의는 또 강의를 찍어야 되지 않나요? 어디 스튜디오 가서 강의를 매번 찍어야 되고 화장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렇게 스튜디오를 대관해가지고 찍고 이러면 강의료가 너무 비싸고요. 편집해야 되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촬영했냐면 이거는 컨텐츠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실제로 제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예쁘게 생기고 제가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어요. 방에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좋은 게 강의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취업 강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강의를 찍어 놓는다고 해서 그걸 1년을 쓰고 2년을 쓰고 3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채용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단 방에서 제가 스마트폰에 앞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찍고 편집하고 네, 그때도 이제 편집 다음에서 이렇게 동영상 편집 그 기능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어디다 올렸냐? 밴드에다 올렸어요. 밴드에다가 영상을 올려요. 그런 걸 보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셸님, 그런 거 누가 다운받아가지고 어차피 애들이 다 이렇게 뭐 주변 친구들 주고 이러면 어떡해요? 저한테 이제 그런 걱정을 해요. 그럼 저는 항상 이런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발 제 컨텐츠를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해서요. 다운받아서 누구를 좀 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물론 그 컨텐츠도 돈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책을 사야지만 그 효과가 있지. 책 없이 영상만 들으면 사실 효과는 없어요. 저는 컨텐츠 그 백문백답, 200문 200답이라는 컨텐츠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을 영상으로 계속 녹음을 해서 준 거예요.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주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번에 영어 면접에서 새롭게 추가된 질문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또 답변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온라인으로 촬영을 해서 계속 밴드에다 올려놓고 그거 당연히 다운받을 수 있어요. 쉽게 다운을 받고 친구한테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주라 이거예요. 줘도 돼요. 왜? 얼마나 좋으면 주겠어요. 제게 얼마나 좋으면 야, 이 강의 들어봐. 그럼 저는 그 친구들이 바이럴 마케팅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보면 이 선생님 강의 좋네. 나도 온라인으로 수업 들어야지 이러지 않을까요? 네, 저는 실제로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먼저 하기도 전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야. 자기 콘텐츠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면서 왜 좋다고 생각하고 왜 그거를 남들이 다운받아서 다른 데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럼 되게 좋은 거예요. 그만큼 콘텐츠가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또 이래요. 미셸님, 이렇게 좋은 글을 쓰면 사람들이 카피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제발 사람들이 카피할 수 있는 좋은 글만 써주세요. 카피하는 게 뭐가? 카피 절대 안 해요. 이게 무슨 카피할 만큼의 정말 좋은 글 쓰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외람되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그런 얘기해요. 왜냐하면 정말 사람들이 카피할 만큼의 좋은 글은 굉장히 드물고요. 그런 걸 쓸 수 있으면 본인은 굉장히 능력 있는 거예요.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남들이 카피할 만큼 정말 그러니까 카피하면 저는 땡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얼마나 좋으면 카피를 하겠어요. 네, 근데 실제로 제 걸 카피하더라고요. 카피해서 그 예전에 이제 학원 할 때 직원이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학원에서 전화를 해요. 제가 학원으로 전화를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 블로그 해당하는 블로거인데요. 제가 해당하는 내용 카피해두고 전체에 공지를 할까요? 아니면 내려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내려드릴게요. 저희 직원이 실수했네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좋게 좋게 풀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막 신고를 하고, 아니, 저는 제 거 좀 카피하고 하면은 좀 생각이 돼요. 얼마나 내게 좋으면 카피할까? 카피한다고 해서 제가 크게 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제가 뭐 그 사람이 카피한다고 해서 제가 아이돌도 아니고,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뭐 이미지 훼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얼마나 내게 좋으면 카피를 할까? 그러면 내 카피할 정도라면 이 콘텐츠가 진짜 괜찮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스스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네. 검증을 하는 거고 너무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발 카피라도 했으면 좋으니까 정말 제발 카피해 주세요.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는 제주도에 그래서 수익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제가 제주도에 오면서 오프라인 강의하지 않으면서 물론 수익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온라인으로서 제주도에 왔을 때도 제가 강의를 지속적으로 한 2년을 했거든요.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제가 1인 출판을, 지금은 안 하지만 제가 1인 출판을 2007년도에 내고 한 이거를 4번, 5번 개정을 했을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그리고 또 출판사랑 또 계약을 해서 또 책도 냈어요. 그거 지금까지도 인쇄가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개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쉽게 이게 책은 한 번은 낼 수 있지만 두 번은 손대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좀 변경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도 지금 온라인으로도 저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업도 하고 이렇게 찍기도 하고 또 피드백을 드릴 때도 만나서 피드백 드리지 않잖아요. 저 카톡으로 다 녹음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들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대행하는 게 한 열 몇 개가 돼요. 지금 디지털 노마드 직업 양성 과정 듣는 수강생 분들과 지금 하는 과정들의 그런 대행하는 과정이 한 10개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업주를 제가 만나본 적이 있냐?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해외 숙소는 더군다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카톡으로만 해요. 그럼 카톡으로는 어떻게 하냐? 네, 카톡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을 다 카톡으로 오고요. 파일이 오잖아요. 그리고 녹음해서 줘요. 기획을 제가 기획한 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제 대표님, 저 위에 작업 보고서 제가 녹음해서 드릴게요. 이 작업 보고서 기획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나왔냐면요. 녹음해서 한 5분 드리고요. 자, 이상 있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이대로 진행할게요. 이상 없으면 이대로 바로 진행할게요. 이런 거 제가 오프라인으로 일할 필요가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사실 그 제주도 오기 전에는 누가 이제 마케팅 문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회사로 찾아가요. 근데 그때는 이제 찾아갔던 이유가 제가 일단 실력도 많이 없었고요. 경험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그 사장님 좀 만나보고 싶었고, 그래서 찾아간 거고, 지금은 제가 어떻게 육지 갈 수도 없고요. 네, 뭐 육지에 뭐 갈 수 없죠. 그리고 제가 지금 뭐 LA 것도 하고 있고, 뭐 사이판 것도 하고, 말레이시아 것도 하는데, 제가 그 대표님 만나러 말레이시아로 갈 수가 없죠. 이거 뭐 얼마 한다고 비행기가 비행기 배보다 정말 배꼽이 더 크잖아요. 다 카톡으로, 다 음성으로, 네, 다 녹음해서 드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굳이 만나지 않아도 그 페이스 톡 같은 거 있잖아요. 얘 영상통화 이것도 가능하고 근데 영상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음성 녹음은 녹음만 해서 갑니다. 근데 글과 녹음만 해서 저 또 글만 주지 않아요. 글만 줬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힘들고 난 온라인으로 일해야지 라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빨리 이제 오프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빨리 시스템을 변경을 하는 거.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변경을 할까 좀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부부협업을 좀 강조를 해요. 왜 부부협업을 좀 강조를 하냐면, 어, 부부는 목표가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항상 하죠. 부부끼리 일하면 세계 그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어요. 부부끼리 일하는 게 가장 힘든 관계예요. 가장 힘든 일이고요. 부부끼리 협업한다는 거는 그 어떤 최악의 사람이랑도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부부랑 일한 지 지금 저희 남편이랑 일한 지 한 8년 됐고요. 1년 동안은 매일 싸워요. 2년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 싸워요. 한 3년 차는 한 달에 한 번 싸우고요. 4년 차는요, 2달에 한 번 싸워요. 5년 차는요, 한 3달에 한 번 싸우고요. 6년 차는요, 한 4달에 한 번 싸워요. 7년 차잖아요. 한 6개월에 한 번 싸우고요. 8년 차예요. 지금 8년 차거든. 1년에 한 번 싸워요. 근데 1년에 그럼 한 번을 왜 싸우냐?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감정 폭발인 거야. 그때는 뭐 이렇게 일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왜 서로가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1년에 한 번 싸워요. 왜냐면 같이 일하다 보면 서로 좀 둥글둥글해지거든요. 처음에 이제 뾰족뾰족하지만 자꾸 부딪혀요. 그러면 이제 서로 피하게 돼요. 피하게 되고 서로가 이제 뭐 우리가 뭐를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뭘 잘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아쉬워요. 나도 이 사람이 굉장히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일단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굉장히 저의 그 능력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철저하게 밑으로 기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쉬울 때는 서로 기어야 돼요. 서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는 거야. 근데 초반은 서로 능력도 모르고요. 서로가 자기가만 잘났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검증도 안 돼, 서로가. 그런데 8년이라면 서로 어떤 걸 잘하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다 잘하는 것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잘하는 거, 제가 잘하는 것만 잘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추천을 사실 드리고 싶어요. 힘들죠. 정말 남편하고 일하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랑 일하면 내가 그 세상 어떤 사람이랑도 일을 못하랴.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정말 잘한 거. 네, 그리고 제가 왜 남편하고 일하려고 좀 생각을 했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력서 보면 알아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력서만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유학을 했는데, 어, 서비스 분야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너무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보니까 너 이력서 보니까 너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대요. 이제 그러면서 그 학생이랑 좀 친해졌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제 아빠가 쓰러지면서 집이 다 무너졌어요.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왜 우리 엄마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아빠를 도와줄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가 그 사업을 조금 도와만 줬어도 우리 엄마가 그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일하려고 하지 않았죠? 저는 절대 저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학생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그거를 딱 듣는 순간 나는 무조건 남편이랑 동업을 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저도 엄마가 8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8살 때 돌아가실 거라는 저희 애가 지금 10살인데 첫째가 그러니까 제가 그럼 저희 엄마가 34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 40살이니까. 그럼 지금보다 저는 6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앞일은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경우가 있구나. 나는 결혼을 하면은 적어도 내가 남편이 하는 일은 어떤 거는지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제 일을 남편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더라도 자기가 내가 지금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일일이 자기가 포스팅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대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가 직원 구할 때는 저도 모르게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이유가 만약에 내가 일을 못하게 될 경우는 그리고 내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정말 그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럼 제가 병원에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 일을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학생들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집이 무너지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사업 망하거나
사업이 망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부재. 그러니까 어머니의 부재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는 못 봤는데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 대부분 아빠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남편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는 무조건 부부끼리 협업을 해야 되는구, 동업을 해야 되는구나를 저는 조금 초반에 알았고요. 저는 이것을 그래서 남편한테도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자기가 하는 일을 난 알아야 돼. 그리고 자기가 어디 투자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자기한테 알려주는 일은 내가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 근데 저희 신랑이 이러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근데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그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을 알아야 돼.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동업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일이 만약에,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일은 제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만약에 남편이 없더라도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직원 뭐 고용해서 할 수는 있겠죠. 저희 남편도 제가 없더라도 그러면은 그 관련된 일을 못하니, 아니요, 관련된 일을 다 해요. 자기는 못하지만 직원은 구할 수 있고 뭐가 중요한지는 알거든요. 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만 알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왜? 직원 고용하면 되죠. 네, 이거를 같이 할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지, 내가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부는 목표가 같아요. 부부는 목표가 같고, 네, 목표가 같기 때문에 둘이만 열심히 하면 돼요. 하지만 그 어떤 사람하고는 목표가 같지 않아요. 직원하고 목표가 같을 수가 없어요. 네. 대한항공 그 승무원 얘기하더라고요. 만석이었어. 만석이면 완전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제발 너무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만석이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자기 회사 가기 너무 싫대요. 직원의 목표는 널널한 거예요. 왜? 자기가 안 힘드니까. 100%는 아닙니다. 네, 이거는 한 길을 덮고 한 길 흘러버리시면 되고요. 설마 직원이 그렇겠어요? 네, 그러진 않겠죠. 네, 그래도 맨날 근데 대표는 너무 조양호 회장은 너무 좋겠죠? 계속 만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직원은 계속 만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회장은 좋겠죠. 자기 돈 많이 버니까. 물론 직원도 힘들지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인센티브 나오니까. 나오지만 어쨌든 힘들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직원과 그 사장의 목표는 같으면 좋은데 저는 솔직히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부부끼리 무조건 협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나누는 거죠. 남편은 오프라인에서 일하고, 네, 여자들 보통 이렇게 마케팅 강의하면 대부분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은 저 같은 저의 여성분들, 엄마들은 집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아이를 케어하면서 집에서 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없다면 그 돈을 절대 쓸 수가 없어요.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돈이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돈을 벌 수 없다면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호주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미쳤다고 합니다. 또 간다고. 그런데 저희 남편은 미쳤다고 하고 또 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왜? 자기가 돈 벌어서 간다는데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 그렇다고 제가 벌어놓은 돈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뭐 대행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 소소하게 프리랜서로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일할 때 저희 남편은 옆에서 정글의 법칙 보고 있고요. 네, 가끔 낚시 어디를 가나 문어 잡으러 가고 있어요. 네, 문어 잡고 낚시 가고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럴 때 열심히 막 카톡방으로 10시부터 1시까지 저희 이제 직업 양성과정 그 카톡방 있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기획하면서 저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틈틈이 이제 회사에서 받는 좀 일들이 있어요. 소소하게. 이제 그거 구해달라면 저는 또 그거 구해드리고. 요번에 뭐 블로그 한 30명만 구해주세요. 그럼 30명만 구해드리고. 이제 이런 일을 사실 이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돈을 벌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유럽에도 이제 2달을 저희가 갔다 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너 왜 이렇게 자기 왜 이렇게 오래 가 있어. 2달 동안 너무 심하지 않냐. 좀 심하게 심했어. 이번에는 좀 뭐라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편한테 뭐 돈을 받아서 가는 것도 아닌 거고 그냥 제가 벌어서 제가 가는 거고 유럽에서도 저는 유럽에서 2달 동안 사실 일을 했거든요. 아침에 한 뭐 2, 3시간,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총 5시간을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하면서 틈틈이 저는 경제적인 활동을 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랑 나랑 같이 번 거에서 내가 그 돈을 쓰냐? 또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저 나름대로 혼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남편 모르게. 근데 혼자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 혼자 하는 일은 사실 남편이 제가 이제 얼마를 버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를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여유 시간에 놀지 않고 내가 그 시간에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랑 또 함께 일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 나만 번 건 아니잖아. 남편이 버는 건데 남편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같이 번 거는 제가 어떻게 이걸 돈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뭐 같이 쓰는 거는 모를까 하지만 저 혼자 단독으로 본 거는 그거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는 내가 그 돈을 내가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게 예전에 친구들이 저를 보고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되지. 난 너처럼 하진 않아. 네, 너처럼 하진 않아요. 쓸 만큼만 벌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뭐 두세 명 있으면서 상황이 바뀐 거죠. 왜냐면 나처럼 해야 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쓸 만큼만이 그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쓸 만큼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또 원하는 게 있잖아요. 뭐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시키고 그런 총 비용이 어마어마한 돈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사업할 거 없나? 뭐 창업할 거 없나? 뭐 돈 벌 거 없나? 근데 그 전에 나는 너처럼 안 해, 미셸. 난 너처럼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야, 너 뭐 돈 다 벌어가지고 뭐 하늘나라 갈 것도 아닌 거고, 그냥 쓸 만큼만 버는 거지. 근데 그때는 당연히 아이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쓸 돈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님 계시죠? 부모님이 아프실 경우도 있고 또 저희 나이 때는 또 부모님들이 또 많이 또 아프고 병원 다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요양원 거신다 그러면 그래도 그 비용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가 두 명이요. 교육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상상을 초월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에서 나 뭐 할 거 없을까? 뭐 투자할 거 없을까? 뭐 재테크 할 거 없을까? 항상 재테크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때 30대 결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왜? 지금 가진 돈으로 내가 뭐 할 수 있는 돈이 없거든. 그전에는 내가 쓸 만큼만 벌면 되는데 진짜 쓸 만큼만 벌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사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부모님 있고 아이들 있고 이러면 지금 벌써 뭐 4명이나 늘어났는데 지금 나의 수익은 한정적이야. 이제 그러니까 자꾸 투잡거리 찾고 투잡거리 투잡도 찾고 사업거리 찾고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무궁무진한데 어떻게 찾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오프라인으로 일을 하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온라인으로 바꿀까? 그리고 오프라인의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일하는 시간 줄인다고 해서 절대 수익까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많고요. 그 대신 한 가지 일만 하는 거는 아니죠.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에서 조금씩 나오지 큰 덩어리 하나 이렇게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나 혼자가 힘들어요. 네, 실제로 저희도 그 카페 마케팅, 위챗 마케팅, 그 블로그 마케팅, 인스타 마케팅 다 팀들이 있어요. 페이스북 마케팅, 그 다음에 뭐 스토어팜에다 올리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체험단은 체험단만 또 이렇게 맡아서 가는 사람, 또 인스타는 인스타 구해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따로 있는 게 모든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모든 일들을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 협업하고,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집합으로 될 수 있는 것들로 사람 묶는 거예요. 서로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나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나도 상대방의 도움을 받고 이러면 좀 빨리 성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디지털 노마드 부자 되기 6편 찍었고요. 네, 내일은 어떤 거를 찍을까 좀 고민이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로 한번 녹음해 볼까요? 저희가 리스트에 있긴 하지만 제가 혹시 뭐 궁금한 거라든가 저에 대해서 그런 그 답변 좀 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로 한번 녹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찍 자는 날이네요. 어저께까지 막 1시, 2시, 막 보통 요즘에는 좀 그렇게 잤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자다 보니까 한 보통 6시에서 8시까지로 또 이렇게 한 번 더 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때까지 깨어있지 못해요. 왜냐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 번에 중간에 한 2시간 정도 자야 되고 자고 자는 시간은 항상 이제
그 1시나 2시까지 일을 하는 시간이고요. 보통 제가 낮에 잠을 자지 않으면 일찍 자요. 왜냐하면 밤에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내일 혹은 모레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네,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